국어교육과 22111412 송정현입니다. 제가 수업할 단어는 4학년 2학기 1단원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입니다. 그럼 수업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연휴 잘 즐기고 왔나요? 연휴가 금방 끝나서 아쉬운 마음이 클 텐데 우리 연휴 동안 푹 쉬었으니까 그 기운을 받아서 우리 월요일 사회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페이지 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선생님 눈에는 사진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데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느꼈나요? 맞아요. 우리 반 친구인 예은이가 어릴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이 사진에서 어떤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선생님이 보기에도 예은이가 고구마를 캐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진에서도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데 다들 잘 맞추네요. 이 사진에서는 우리 반 친구인 혜빈이가 옛날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나요? 그러네요. 혜빈이가 갯벌 같은 곳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사진은 누군지 알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진은 선생님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나요? 물론 선생님도 볼 수 있지만 이 사진에서는 좀 양들이 넓은 초록색 들판에서 좀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가지 사진을 보여줬는데 혹시 여기서 나 공통점을 찾은 것 같아요, 선생님 하는 사람 있나요? 좀 멀리 가야 볼 수 있는 모습인 것 같다. 우리 주변에서는 좀 보기 힘든 모습인 것 같다. 그렇게 말한 친구도 있고, 좀 약간 도시보다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친구도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할 거냐? 우리 학습 문제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촌락의 의미를 알고 특징에 따라 농촌, 어촌, 산지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오늘 공부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촌락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두 번째, 촌락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즐을 맞춰서 촌락을 완성해 보는 활동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시 화면에 집중해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3명의 사진을 보여줬었는데 그 3명이 그때 당시에 쓴 일기장을 선생님이 입수를 해서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예은이의 일기장인데 우리 일기장의 주인공인 예은이가 친구들을 위해서 일기 한번 읽어봐 줄까요? 애들이 되게 부러워했겠다. 자, 그 다음 일기장은 혜빈이의 일기장인데 우리 혜빈이도 친구들을 위해서 일기 한번 읽어봐 줄까? 되게 재밌었겠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쓴 일기장이니까 선생님이 직접 읽어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경남 함양에 놀러 갔다. 울창한 산과 숲을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목장 체험도 해보았는데 소와 양이 풀을 뜯는 모습을 보니 나도 배고파졌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썼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3개의 일기장을 보여줬는데 이 일기장에서는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 세 일기장에서는 모두 자연환경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연환경을 이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다음과 같은 단어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추측해 볼까요? 역시 아까 학습 목표를 유심히 보던 친구들이 아주 대답을 잘 해주었어요. 이렇게 여러 지역들 중에서 사람들이 자연환경을 주로 이용해 살아가는 곳을 촌락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모두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촌락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3명의 일기장을 보여줬는데 우리 일기장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예은이의 일기장에서 이 사진과 일기를 통해 어떤 자연환경을 발견할 수가 있나요?
맞아요. 여기 넓게 펼쳐진 들이 있다는 말로 보아서 이 사진과 일기에서는 넓게 펼쳐진 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주로 넓은 들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곳을 우리는 농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농촌에서는 어떤 시설 혹은 물건들이 있는지 우리 교과서와 선생님이 보여주는 사진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볼까요? 되게 많은 그림들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었는데 대표적인 걸 좀 보면 과수원에서 과일을 기를 수도 있고요. 또 가축을 길러 고기와 우유를 얻을 수 있고요. 벼 열매의 껍질을 벗겨 우리가 먹는 쌀로 만들 수 있는 정미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해주는 정비소도 발견할 수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봤을 비닐하우스에서 과일, 채소, 꽃을 재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혜빈이의 일기장에서도 자연환경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자연환경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기 엄청 넓은 바다를 봤다는 걸로 봐서 이렇게 드넓은 바다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주로 바다를 이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곳을 우리는 어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촌에서는 과연 어떤 시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교과서와 사진을 보고 추측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맞아요. 갯벌에서 조개를 잡을 수도 있고 또 바다에 있는 양식장에서 물고기를 기를 수도 있습니다. 양식장에서뿐만 아니라 직접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잡아온 물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어시장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해수욕장으로 관광을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 단어가 생소해서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부두와 등대도 어촌에서는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일기장에서는 어떤 자연환경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 울창한 산과 숲을 봤다고 하는 걸 보니 되게 푸르른 숲과 산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주로 산을 이용하며 생산활동을 하는 곳을 우리는 산지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산지촌에서는 어떤 시설을 찾을 수가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자주 산지촌에 관심이 많은지 다양한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산지촌에는 넓은 초원에 소나 양을 풀어놓고 기르는 목장이 있고요. 또 벌을 길러서 꿀을 얻을 수 있는 양봉장도 볼 수가 있고요. 버섯을 재배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식 논에서 농사를 짓는 시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촌, 산지촌, 농촌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 우리가 공부한 거를 기억을 해보면서 학습지 2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2번에 촌락의 종류와 특징을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시를 준 단어에서 선택해도 되고 예시 없는 단어를 스스로 생각해서 써도 되겠습니다. 시간은 5분 주겠습니다. 자, 모두 다 써보았나요? 이렇게 촌락의 농촌, 어촌, 산지촌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그러면 촌락의 특징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주로 생활하는 자연환경에 따라 종류가 나누어진다고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퍼즐을 맞춰 촌락을 완성하는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